김지호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수석 레인저로서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삶은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공원의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 특히 그의 젊은 제자 박민재는 그의 두 번째 아들과도 같았다. 민재는 배 운전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강가에서의 구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망한 레인저였다. 여름의 마지막 날들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오후, 낙동강을 따라 순찰을 도는 동안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지호는 강변의 울창한 숲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15년간의 경험으로 다듬어져 있었고 자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민재가 보트를 운전하는 동안 지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이었다. 마치 자연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 강변의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움직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재야, 엔진 꺼줘.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보트가 멈추자 주변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물보라가 일었고 그 순간 지호는 그것을 보았다. 바위 사이에 걸린 채 물살과 싸우고 있는 거대한 표범이었다. 국제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에 들여온 희귀종이었다. 지호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표범은 분명 지친 상태였지만 여전히 위험한 포식자였다. 지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민재야, 구조 장비 준비해. 천천히 접근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의 한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인간과 야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그의 모든 경험이 준비되어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믿었고 무엇보다 자연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보트는 천천히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빗줄기를 뚫고 보이는 표범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호는 그 순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호와 민재는 조심스럽게 표범에게 접근했다. 물보라가 일으키는 안개 속에서 표범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근육질의 몸매, 우아한 반점 무늬, 그리고 깊이 있는 호박색 눈동자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호는 이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재야, 그물을 준비해. 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런 대형 맹수와의 조우는 그의 긴 경력에서도 처음이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구조용 그물을 펼치는 동안 다른 레인저들은 보트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표범은 예상과 달리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군. 지호가 중얼거렸다. 15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반응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첫 번째 시도. 그물이 표범을 향해 던져졌지만 강한 바람에 휘말려 빗나갔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그물이 표범의 몸을 반쯤 덮었지만 완전히 포획하기에는 부족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강물은 점점 더 불어났다.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세 번째 시도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표범이 움직였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표범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구조를 더 쉽게 만들어주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지금이야, 지호가 외쳤다. 민재의 정확한 던지기로 마침내 그물이 표범을 완전히 감쌌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팀원들이 협력하여 조심스럽게 표범을 들어올리는 동안 지호는 계속해서 표범의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표범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감사의 기색마저 느껴졌다. 보트에 올려진 표범은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순간 지호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봄의 정신을 가진 녀석이군. 지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표범은 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빗속을 뚫고 기지로 돌아가는 동안 지호는 계속해서 춘을 관찰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만남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지호를 바라보았다. 스승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다.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지만 이제 그것은 축복의 비처럼 느껴졌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조센터에서의 첫날, 춘은 모든 이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수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했고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춘의 행동이었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과는 달리 그는 의료진의 접근을 허용했고 특히 지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를 보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박 수의사가 말했다. 마치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춘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생 동물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지혜였고 이해였으며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춘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호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춘이 창가에 나타나 특이한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춘의 행동이 점점 더 급박해 보였다. 결국 지호는 춘을 따라 나섰고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춘은 그를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지호는 불법 덫을 발견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지호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춘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춘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순찰 중인 레인저들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때로는 가까이 다가와 특별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민재는 이런 춘의 행동을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춘은 우리의 동료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재가 말했다.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춘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공원의 새로운 수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레인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자연과의 더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지호의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춘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너무나 특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언젠가는 알 수 있을까? 지호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호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춘의 실루엣을 발견하곤 했다. 그때마다 춘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분명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지리산의 날씨는 점점 더 변덕스러워졌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호는 이런 날씨 변화에 더욱 예민해졌고 특히 춘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침착했던 춘이 최근 들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뭔가 이상해요. 민재가 순찰 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춘이 우리를 이끈 곳들을 지도에 표시해봤는데 보세요. 지도 위에 찍힌 점들은 마치 의도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지점이 강과 계곡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야생 동물들은 종종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곤 했다. 혹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창가에 춘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울음소리를 냈다. 즉시 지호와 민재는 춘을 따라 나섰다. 춘은 그들을 공원의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계곡 상류의 바위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있었고 물살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지호의 경험으로는 이는 분명 큰 산사태의 전조였다. 민재야, 본부에 연락해. 이 지역 전체를 통제해야 해. 지호의 판단은 신속했다. 춘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 위험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부의 상황이 전달되고 비상대책팀이 즉시 가동되었다. 등산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위험 지역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졌다. 지호는 사무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춘은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기도 했고 때로는 지호의 옷자락을 살짝 끌어당기기도 했다. 마치 무언가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가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구나. 지호가 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 순간 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감정이었다. 춘의 눈 속에서 그는 인간의 지혜와 같은 것을 발견했다. 민재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기록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쌓여갔다. 춘은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막 그 비밀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다. 폭우가 그치고 며칠이 지난 후 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15년간의 기록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20년 전 지리산의 전설적인 수호령에 대한 기록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마리의 표범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이럴 수가. 지호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표범의 눈빛은 춘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20년 전 지리산에는 신비로운 표범이 나타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그 후로 전설이 되어버렸다. 민재가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왔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춘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낙동강 부근이었다. 지호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후의 강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강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춘이 바위 위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수호령이었니? 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춘의 눈빛이 깊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민재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춘이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 이상한 빛이 퍼져나갔고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춘은 단순한 표범이 아니었다. 그는 지리산의 오래된 영혼이었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나요. 지리산에는 천년에 한 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혼이 있다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춘은 그들 앞에 앉아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움이 아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호는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의 증인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리산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춘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지호와 민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공원 관리인이 아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임무를 계승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춘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말이 아닌 영상과 감정으로. 천년 동안 지리산을 지켜온 영혼으로서 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바람이 되어, 때로는 나무가 되어, 그리고 이번에는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우연이 아니었군요, 지호가 말했다. 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부러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는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민재는 매일 밤 이 특별한 경험을 일기에 기록했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지호도 동의했다. 세상은 아직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춘은 이제 더 자주 그들 곁에 나타났다. 때로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졌다.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곤 했다. 어느 달빛 가득한 밤, 춘이 지호를 산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순간, 춘의 몸이 은은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구나,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춘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깊은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를 그들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점점 희미해지는 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잘 지켜낼게. 약속하마. 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달빛 아래 지리산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이제 지호와 민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그들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더 큰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춘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지리산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